I'm Charlotte Blackwood. I'm Maverick. Maverick? Does your mother not like you or something? 사고뭉치 매버릭이 시련을 겪고 점점 영웅이 되어가는 다소 단순한 스토리이지만 80년대 영화라는 게 믿기 힘든 뛰어난 액션 연출과 무엇보다도 오늘의 탐 크루즈를 만들어준 작품 탑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탑건은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3억 6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5,2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86년 글로벌 흥행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톰 크루즈가 단순히 잘생긴 꽃미남 배우에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이 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56%, 메타크리틱 50점, IMDb 6.9로 80년대를 상징하는 영화라는 명성에 비해 다소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미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정치적 메시지 때문인데요. 애초에 이 영화가 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실제 F-14 촬영을 허락한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결과로 프로파간다적인 면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요소를 떠나서 액션부터 음악, 여심을 사로잡는 배우들과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까지 할리우드 영화가 성공하기 위한 공식이 전부 담겨있어 대중적으로는 크게 호평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2022년에 개봉한 후속작은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40편이 넘는 작품 중 최고의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감독은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 글래디에이터 등 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어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동생 토니 스콧이 맡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원작은 소설이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아닌 한 잡지에 실린 기사였는데요. 영화 속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전부 가상의 인물이지만 탑건이라는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작자 제리 브루카이머는 1983년 캘리포니아 매거진에 실린 탑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영감을 받아 영화 제작까지 이어졌고 또한 매버릭의 반항적인 성격과 뛰어난 비행 실력 그리고 본명까지 실제 탑건의 파일럿 피트 패티그루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극중에서도 찰리와 피트의 첫 만남 속 찰리와 함께 앉아있던 남자가 바로 진짜 피트의 특별 출연입니다. 또한 피트 패티그루의 콜사인은 매버릭이 아닌 바이퍼였는데 극중에서 바이퍼는 탑건 지휘관 마이크 맥켈프의 콜사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ike Metcalf, call sign Viper. Gentlemen.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는 영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 시작과 동시에 탑건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 중 세계 최고의 조종사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부분에서 보장하다를 의미하는 인슈어의 철자가 틀렸습니다. 물론 I로 시작하는 인슈어도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문맥상 보험 들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I보단 보장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E가 맞습니다. 증거로 대략 36년 후에 개봉한 2편에서도 똑같은 문구를 보여주며 영화가 시작하는데 역시나 E로 수정했습니다. 1편 속 오게티가 2편에서 수정된 건 글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영화를 본 미군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은 극중에서 적기를 보기로 계속 부르는 건데 God damn it, this bogey's all over me. Bogey has Multiple bogeys. Northern bogey. Multiple bogeys. You got a bogey. 4 bogeys. 보기는 잠재적으로 적일 수도 있는 즉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 적김이 확인되면 그 후로부터는 밴딧으로 불러야 맞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2편에서 수정되었습니다. Dagger, Comanche, we're picking up 2 bandits. Single group. 찰리의 정체가 밝혀질 때 카메라는 하이힐에 집중하며 앞으로 걸어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소개가 끝난 뒤 복도에서 매버릭과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하이힐의 굽이 사라집니다. 이 작은 실수 뒤에는 웃지 못할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는데 톰 크루즈가 배우로서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키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서로 마주보는 장면에서 굽이 없는 신발로 갈아 신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지하기 위해 F-14와 실제 파일럿 촬영을 허락하는 조건 중 하나는 대본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군의 요청으로 수정된 2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군 규정에 따라 장비와 병사 간의 관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찰리는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설정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구스의 사망신인데요. 원래는 항공모함 착륙 과정에서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설정이었지만 That was the Navy said, no mid-air collision. It's got to be something else. 더 이상의 충돌 사고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캐노피의 머리를 박아 뇌출혈로 사망하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캐노피의 충돌에 구스가 사망한 뒤 매버릭은 서둘러 구스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구명보트에 끌어올리는데요.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 직전 화면 우측에 자세히 보면 보트를 고정시키는 와이어 장치가 살짝 노출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와이어는 화면이 확장되면서 사라집니다. 구스가 사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매버릭은 구스의 군번줄을 들고 놓아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영화 끝에 구스의 군번줄을 바다에 던지면서 죄책감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며 훈훈하게 영화가 끝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구스의 군번줄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스의 본명인 닉 브래드쇼가 적혀있는 게 확실하지만 전투 중 매버릭이 들고 있던 군번줄에는 할리우드의 본명인 릭 네븐이 새겨져 있고
바다에 던지기 직전 클로즈업된 군번줄을 자세히 보면 이때는 바이퍼의 본명인 마이크 맥헬프의 것으로 전부 멀쩡히 살아있는 파일럿들의 군번줄을 들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본명보다는 콜사인으로 주로 언급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오게티이지만 Maverick? No, it's my call sign. 때문에 제작진조차도 각 캐릭터의 본명이 헷갈렸는지 구스의 군번줄은 영화 초반에만 제대로 등장하고 이후에 매버릭이 들고 있던 군번줄은 전부 다른 파일럿들의 것입니다. 이름 관련 오게티 하나 더 지적하자면 구스가 사망한 뒤로 매버릭의 리오는 멀린이 대신 맡게 되는데요. Maverick, you back him up with Merlin on Ready 5. 전투기에도 구스의 이름 대신 멀린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분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나고 착륙한 뒤에는 멀린 대신 다시 구스로 적혀있고 뿐만 아니라 안에 파일럿도 자세히 보면 멀린의 시그니처 보라색 헬멧이 아닌 구스의 빨간 헬멧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구스가 끝까지 매버릭과 함께 싸웠다는 것을 표현한 디테일로 그럴싸하게 해석해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냥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구스의 장면을 재활용하다 딱 걸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구스의 자리를 대신한 멀린은 이후 쇼생크 탈출의 주연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팀 로빈스의 단역 출연입니다. 이름 관련 오게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구스가 죽고 임시적으로 멀린 대신 마커스 윌리엄스가 매버릭의 리오로 등장해 훈련하는 장면도 보여주는데요. 이때 마커스의 콜사인이 밝혀지는데 하필이면 콜사인이 선다운입니다. 선다운은 1906년부터 대략 60년간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 도시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했던 인종차별적 정책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영화 속 유일한 흑인 파일럿의 콜사인이 선다운이라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관객들도 꽤 많았는데 물론 이 콜사인 자체가 오게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촬영 당시 제작진도 불편함을 느꼈는지 훈련을 마치고 매버릭과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에서 헬멧에 적혀있던 선다운 콜사인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름 관련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놓치기 쉬운 디테일도 있는데요. 영화 초반 매버릭이 제독의 딸과 엮인 사건을 두고 질책을 받을 때 옆에서 구스는 페니 벤자민이라고 속삭이는데 And one admiral's daughter. 1편에서 이름만 잠깐 언급된 페니 벤자민은 2편에서 주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매버릭과 찰리의 첫 데이트가 끝나고 찰리의 집을 떠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집 앞에 임대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은 매버릭이 찰리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이 표지판은 영화 후반 찰리가 실제로 이사를 간 뒤 매버릭이 쳐다보는 표지판으로 찰리가 떠났다는 것을 표현한 나름 중요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대략 40분 뒤에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첫 데이트 씬에서 찰리가 이사를 간 장면을 재활용하다 발생한 오게티로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You got Mick on your left, 3 o'clock. 왼쪽은 3시 방향일 수가 없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미사일 발사 장면은 Firing. 2편 속 첫 미사일 장면 때 CG만 입혀서 재활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1편에 대한 오마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략 30년 후에 개봉한 2편을 촬영할 때쯤엔 더 이상 미국에 비행이 가능한 F-14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Oh my god. This thing is so old. 1편의 장면을 재활용하거나 전부 CG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1편도 모든 장면이 실제 F-14로 촬영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촬영이 불가능한 장면들은 미니어처를 활용했고 배우들의 클로즈업 장면들 또한 디지털 합성을 통해 연출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모든 스턴트를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톰 크루즈는 이게 못마땅했는지 이 영화가 개봉한 뒤로 실제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했고 2편 초반에 등장하는 비행기는 실제 톰 크루즈의 소유라고 합니다. The P-51 Mustang that's featured in the film is Tom's, and it's a beautiful aircraft.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전투가 끝난 뒤 아이스맨과 매버릭이 환호를 받는 장면 속에 매버릭은 아이스맨을 보며 선글라스를 벗는데요. 대화가 끝나고 뒤에서 슬라이더가 매버릭을 들어 올릴 때 갑자기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마지막이자 가장 찝찝한 비하인드는 엔딩 크레딧 맨 마지막에 이 영화는 아트 숄에게 바친다는 문구인데요. 아트 숄은 당시에 유명한 스턴트 파일럿이자 비행교관으로 탑건을 촬영 중 비행사고로 추락하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80년대를 대표하는 할리우드 영화를 논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작품 탑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